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 주기 모형의 후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마일스톤을 겪어왔고 또 매출을 일으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단에 이루어지고 나서 후기 시장은 어떨까를 고민하는 것 사실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 시장에 출시가 되고 또 전기 수용자 시점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후기 시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후기 시장에 이르렀다, 후기 수용자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누가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후기 시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폭이 둔화가 되거나 그리고 세일즈 팀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우리 제품이든 경쟁사 제품이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피드백이 올 때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우리가 후기 시장에 이르렀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다 들어는 봤고 이 고객군들이 쓰든 안 쓰든 우리의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나 이 정도의 단계가 되면 후기 시장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후기 시장 어떻게 그려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 여기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단계는 좀 지나오기는 했습니다. 보통 전기 수용자 시점에서 과거 대비 몇 배 매출이 증가됐다 내지는 더블 디짓 그로스가 즉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기 수용자 시점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성장은 했지만 매출의 성장 폭이 좀 둔화가 됐다. 작년에 더블 디지는 아니고 몇 프로 성장이 됐다. 내지는 많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후기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후기 시장을 해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리고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성장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곳 잘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 자연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장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8분음선을 넘어섰고 이제는 자연 성장률에 의해서 이제 성장이 되겠구나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왜 더 하지 못할까 아니라 앞단에 굉장히 많은 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해왔고 그래서 고객들이 쓰고 있고 이제는 자연 성장률에 따라서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때는 판촉의 비용을 보통 비용을 조절하는 경우로 많이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과거의 전기 수용자 시점에서는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홍보와 판촉에 비용을 좀 쓰는 반면에 이때는 그만큼 비용을 쓴다고 해도 같은 매출 증가분을 만들어내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그리고 고객이 계속해서 우리의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함으로써 자연 성장률에 의해서 메이저 마켓, 큰 시장, 기존의 큰 시장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줄기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초기에는 터치하지 못했던, 빨리 다가가지 못했던 시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틈새 시장, 즉 니치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시장이 굵직굵직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그에 대한 호응을 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상 높지 않았던 좀 마이너한 고객의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찾아서 여기에 호응을 함으로써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고 또 작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후기 시장에서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쉐어 게인 싸움입니다. 이때 되면 정말 필드에서는 세일즈 팀들은 더 이상 더 새로운 신규 고객은 없다. 대부분의 고객이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쉐어 게인 싸움이 되는 거죠. 즉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마켓들이 이러한 쉐어게인 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혁신 제품인 경우에는 마켓이 아예 없었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에는 사실 포커스를 하지는 않게 돼요. 일단 시장을 만들고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이제 커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시장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점유율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나온 것이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우위가 있는지를 판촉의 대부분의 메시지로 삼게 됩니다. 신평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때쯤 되면 전체 마켓 대비 제품의 사용률, 우리 제품이든 경쟁사 제품이든 제품의 사용률, 저희가 penetration rate 내지는 usage r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 50%에서 많으면 60%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세일즈 팀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제품을 알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오거든요. 실제로 맞는 얘기고. 그런데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나머지 40%의 시장이 있잖아요. 아직도 10명 중 4명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장은 어디 있을까라고 보면 이때 다시 우리가 기술 수용주기 모형을 좀 보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까지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혁신 제품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미에서 100%의 유세지 레이트를 보이기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셈이죠. 신병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이 한 50에서 60%를 보인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빨리 후기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빠른 성장 전략보다는 기존에 있는 병원들, 기존에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잘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꾸고 그리고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전략을 새로이 좀 다시 보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기술 수용주기 모형에서 후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상용화된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들도 처음 나왔을 때는 모두 다 혁신 제품,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그 제품들이 고객의 호응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제품이 된 것이죠. 혁신 제품들이 고객의 호응을 받아서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